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전처럼 욕심도 없고 아무거나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딱 하나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듭니다. 이게 불안인지 집착인지 헷갈리는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절함은 이미 바닥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지금의 간절함이 대운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건 불안도 아니고 집착도 아닙니다. 대운 직전에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왜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가? 요즘 유독 무기력합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새로운 걸 시작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다 잡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지금 선택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나태해진 건가? 의욕이 없어진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의욕 상실이 아니라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각,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느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대운 직전에는 간절해지는가? 간절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운의 위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간절함을 마음가짐의 문제로 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성실함, 욕망, 이런 것들과 간절함을 혼동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절한 사람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실패해본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왜 간절하지 않은가? 아직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기다립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위치니까요. 여유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간절함이 생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은 선택지가 사라졌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신중해집니다. 더 많이 따집니다. 더 오래 기다립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운의 구조는 다릅니다. 운은 합리성을 보지 않습니다. 운은 타이밍을 봅니다. 실패를 충분히 겪은 뒤에만 나타나는 이유. 간절함은 이미 충분히 무너져 봤을 때만 생깁니다. 여러 번 기회를 놓쳐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해봤을 때, 시간을 낭비해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간절함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한두 번 실패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되는 실패는 다른 걸 가르칩니다. 바로 타이밍의 잔인함입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상처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상처의 결과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이유. 간절함은 선택지가 하나로 좁혀졌을 때 나타납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던 시기가 끝납니다. 이제는 이것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이것 아니면 몇 년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 감각이 오면 달라집니다.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어집니다. 더 좋은 걸 기다릴 시간이 없어집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대운 직전에는 선택지가 좁혀집니다. 운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여러 갈래 길이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간절해집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만드는 겁니다. 간절함에 대한 오해를 해체한다. 여기서 반드시 깨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간절함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생깁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생깁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다릅니다. 간절함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몇 년을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간절함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은 잘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간절함은 놓치면 끝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 오해, 간절함은 성실함이다. 성실함은 태도입니다. 매일 나타나고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태도를 넘어섭니다. 간절함은 이 일이 안 되면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기회 자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과 간절하게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오해, 간절함은 욕망이다. 욕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정반대입니다. 간절함은 욕망이 하나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욕망은 확장입니다. 간절함은 집중입니다. 욕망은 가능성을 봅니다. 간절함은 마지막을 봅니다. 욕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원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오해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간절한 사람은 절박해 보입니다.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조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함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운의 구조는 다릅니다. 왜 간절함이 힘이 되는가? 간절한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몇 년을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기회는 잘할 사람이 아니라 놓치지 않을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경력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스펙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조건을 따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조금 더 좋은 조건 없을까?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또 기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반면 간절한 사람은 다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회도 크게 씁니다. 급수력이 큽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운은 놓치지 않을 사람에게 갑니다. 간절한 사람이 가진 구조적 강점. 간절한 사람은 흡수력이 큽니다. 같은 정보를 줘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조언을 해도 다르게 씁니다. 작은 기회도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건 쓸모 있고 저건 쓸모 없다고 판단합니다. 간절한 사람은 모든 정보를 씁니다. 어떻게든 쓸 방법을 찾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변명이 없습니다. 안 되면 내 탓입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조건 탓하지 않습니다. 운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변명할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만듭니다. 돈이 없어도 방법을 찾습니다. 도움이 없어도 혼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놓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운의 단계로 본 간절함의 위치,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특정 단계에서만 나타납니다.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단계 아직 간절하지 않은 구간,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연봉도 보고 위치도 보고 미래 가능성도 봅니다. 잃을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선택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모든 걸 다 따져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지가 많으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건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오래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 중입니다. 항상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입니까? 2단계 애매한 구간. 이 구간이 가장 힘듭니다. 불안은 커집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애매하게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기회는 다 지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구간은 변화도 없고 포기도 없는 구간입니다. 그냥 시간만 흐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대운과 하운 사이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벗어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구간에 머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입니까? 3단계 진짜 간절함의 구간. 이 구간에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조건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경험으로 압니다. 그래서 태도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바로 붙잡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놓치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기회가 붙습니다. 왜 이 구간에서 기회가 붙는가? 구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대운은 타이밍이 맞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맞는다는 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건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운과 간절함이 만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입니까? 대운 직전, 대부분이 착각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아직 기다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 조건에 맞는 게 올 때까지 버텨보자. 아직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더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다시 떨어지기 직전의 구간입니다. 기다림의 구조적 문제. 기다림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올 거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대운 직전 구간에서는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더 좋은 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정점입니다. 운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붙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지금 들어온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걸 기다릴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다음 몇 년을 결정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의 함정.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배우고 나서 할게요.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력을 더 쌓고 다시 도전할게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하는 동안 기회가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간은 더 좋아지는 구간이 아니라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운의 흐름에는 정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준비보다 결정이 중요합니다. 준비와 타이밍의 관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채웁니다. 이게 운의 구조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시작한다. 이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운은 합리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운은 타이밍을 봅니다. 타이밍이 맞으면 부족해도 시작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지나면 준비가 완료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들어온 기회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간절함의 단계가 아닙니다. 대운을 기다리다 평생 놓치는 사람들의 고통된 착각. 여기서 시간의 잔인함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이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한마디가 몇 년을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가 조금입니까? 얼마나 더 버텨야 합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는 계속 반복됩니다. 한 달만 더, 석 달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계속 연장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 지나 있습니다. 3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운은 이미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서 3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구조. 시간은 구간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대운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간이 빠릅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구간에서는 시간이 느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충격받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애매한 구간의 특징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놓쳤다는 걸 항상 나중에 깨닫는 이유. 사람들은 기회를 놓친 걸 나중에 압니다.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가 올 때는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집니다. 더 좋은 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그 이후로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걸. 그때 후회합니다.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다림의 대가. 기다림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시간입니다. 1년을 기다리면 1년을 잃습니다. 3년을 기다리면 3년을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대운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차이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진짜 비용입니다. 대운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입니까? 간절함은 불안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간절함과 불안을 혼동합니다. 불안은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간절함은 지금을 놓칠까 두려운 겁니다. 불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간절함은 이것만은 해야 한다고 아는 겁니다. 불안은 산만합니다. 간절함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은 조급함이 아니다. 조급함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간절함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급함은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합니다. 간절함은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단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빠른 길을 찾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확실한 길을 붙잡습니다. 간절함은 조건이 사라진 상태다. 진짜 간절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안 따집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안 따집니다. 미래가 보장되는지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걸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라는 걸 압니다. 이 상태가 되면 선택은 간단해집니다. 붙잡거나 놓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간절함은 즉답이 가능한 상태다. 간절한 사람은 즉답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알아볼게요.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놓쳐봤습니다. 여러 번 후회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붙잡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의 특징입니다. 판단이 빠릅니다. 결정이 빠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간절함을 확인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진짜 간절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상태인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조건을 따지고 있는가? 기회가 왔을 때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면 아직 아닙니다. 연봉을 보고 위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있다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조건을 안 따집니다. 그냥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른 선택지를 보고 있는가? 이것도 괜찮지만 저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 아니면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고 하는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주에 답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직 아닙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은 즉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의 행동 가이드. 원칙은 간단합니다. 지금 들어온 기회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면 아직 간절함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준비를 더할 때가 아니라 들어온 기회를 조건 없이 붙잡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쳐서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다가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회가 오면 일단 붙잡으십시오. 조건 따지지 말고, 준비 핑계 대지 말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부족한 건 하면서 채우면 됩니다. 이게 간절함의 힘입니다. 마무리.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운은 노력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운은 이미 충분히 망해본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 번 무너져봤고, 여러 번 놓쳐봤고, 그래서 이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간절함은 이미 바닥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음 몇 년을 결정합니다.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더 좋은 걸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들어온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흐름은 지금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단계 신호도 계속 올릴 테니 구독해 두십시오. 댓글로 함께 선언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조건 없이 운이 들어온다. 이미 들어왔다. 정말 감사하다.